안녕하세요. 정보화교육 온라인 강의 한글 첫 번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프로그램을 불러올게요. 이번 한글 강의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은 한컴오피스 한글 2010 버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위 버전이 있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었던 프로그램이고 교육생분들께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 버전인데 온라인 강의 또한 2010으로 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열렸고요. 처음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화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문서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보여지는 빈 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곳, 여기는 제목 표시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이제 어떤 수정을 하고 나서 문서를 저장할 때 문서의 고유 이름을 지정을 할 건데요. 저희가 저장할 때 사용할 문서의 제목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여지는 파일 편집, 보기 입력, 보고 여기는 메뉴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이 메뉴들에는 바로 아래 보시는 도구들이 들어있는데요. 사용하기 편하게 펼침 메뉴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메뉴와 기본 도구들을 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작성할 건데요. 하단에도 배율 확대하는 아이콘, 축소하는 아이콘, 화면 보는 방법,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차차 공부하면서 드리도록. 그럼 한글 첫 번째 내용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고 저장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저희가 공부한 바 있는 2010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처음 한글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교재가 없으신 분 또는 교육실에서 2010 교재로 아직 교재 그 내용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입력하고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리고 있으니 함께 입력하면서 배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서너 줄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입력하고 이렇게 한글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했거나 앞으로 그림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표, 차트, 다양한 문서 편집을 할 건데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저장을 할 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게요. 문서 저장은 파일 메뉴에 저장하기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저장을 합니다. 두 저장하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장하기로 한번 눌러볼까요? 저장하기로 누르면 컴퓨터에 지정이 되어 있는 저장 위치에 지금 제 컴퓨터로 문서로 되어 있고요. 혹은 내 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바탕화면 이렇게 각각의 컴퓨터가 지정되어 있는 저장 위치에 파일 이름이 올레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장하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이번에 눌렀는데요. 다시 한번 저장하기를. 초기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문서, 아직 이름과 제목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 저장하기를 누르면 보여지는 텍스트가 제목으로 그대로 입력이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파일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1법 1이라고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바탕화면이 아무래도 찾기가 쉬우니까요. 바탕화면으로 해서 한글 수업 1번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 살펴보고 가시면 조금 전에 제목 표시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방금 전까지는 빈 문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문서의 제목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한글 수업이라고 지정한 대로 제목이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문서를 맨 처음 초기에 저장을 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문서 이름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문서의 내용이 여기에서 수정이 되었다거나 추가가 되었다거나 해서 문서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 근데 앞으로 내가 이 문서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존에 쓰여져 있던 내용 위에 새로운 내용이 저장되고 또 저장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서이 완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저장할 때부터는 파일에서 그냥 일반 저장하기를 누르면 화면에 보여지는 저장하기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을 중간중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작업한 창을 닫습니다. 위에는 한글 프로그램을 모두 닫는 X표이고 밑에는 작업한 창을 닫는 거니까 밑에를 해서 우리는 창만, 그러면 내가 저장한 문서나 불러올 문서를 찾아서 가지고 올 때는 저장하기 바로 위에 있는 불러오기 메뉴를 눌러서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자, 불러오기에서 우리가 아까 바탕화면에
한글 수업 1번으로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한글 수업 1번 이 문서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할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장이 된 문서가 그대로 다시 불러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글 문서 저장하는 방법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배웠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글에 문자표와 한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특수문자라고 하죠. 입력 탭을 누르시면 문자표라고 있습니다. 문자표를 눌러볼게요. 문자표에는 사용자 문자표와 유니코드, 한글 문자표 이러한 문자표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문자표 안에는 문자 영역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문자 영역들을 저희가 모두 암기하고 있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호 또는 특수기호 이런 거, 그리고 유니코드 문자 같은 경우는 도형 여러 가지 문자에서는 정각기호, 자주 사용하는 이러한 기호들은 어디에 있더라 기억을 해 두시면 문서를 완성하는데 있죠? 몇 가지만 넣어 볼까요? 오늘 저희는 유니코드 문자표에서 개를 넣어 볼게요. 스마일 표시, 웃는 모습 아이콘. 내가 넣고자 하는 특수 문자를 클릭을 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고 바로 이거를 넣기를 하시면 예, 문자가 입력이 되는. 하나를 넣을 때는 방금처럼 선택 버튼을 눌러도 상관은 없지만 누르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한다면 바로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문자표를 눌러서 이번에는 전화를 해볼까요? 전화기. 이렇게 하나씩 내가 넣고 싶은 특수 문자를 이렇게 넣기, 이런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하나만 넣고 싶지 않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고 싶다 하실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사용을 했던 이 선택 버튼은 지금 요거 탭, 하트 모양, 그리고 클로버도 선택을 해 볼게요. 검은색 성문이 어떻게 넣어 볼까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각각 해준 다음에 넣기를 맨 마지막에 눌러줍니다. 특수 문자가 쭉 번에 입력이 됐죠. 특수 문자를 넣을 때는 입력 탭에 문자표를 이용해서 문자표 안에 영역 가운데 선택을 해서 넣는다.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자표를 조금 크게 보여드리려고 글씨를 좀 키웠는데요. 너무 글씨 크기가 작으니까 그냥 키운가요? 앞번에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자 입력하고 한자 바꾸는 거를 해볼 건데요. 한자 입력은 교재를 보시면 불치하문이라는 한글이 나와 있고 이 한글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한자 바꾸기는 한자로 바꿀 글자를 블럭을 지정을 해주시고 입력 탭에 입력 도움이라고 있습니다. 입력 도우미, 입력 도우미의 한자 입력, 입력 탭에 입력 도우미의 한자 입력. 여기에서 한자를 바꾸기를 눌러서 이렇게 한자 바꾸기 창을 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한자라고 되어 있는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불치하문과 같은 경우는 네 글자가 한꺼번에 바꾸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입력 형식은 한자만 입력할 때 또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반대로 한글과 한자를 입력할 때 이런 형태들이 있고 또 뭐 첨자 이렇게 위첨자 아래첨자 입력하는 형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글과 한자로 되어 있는 이 형식으로 우리는 바꿔볼게요. 그러면 한글과 한문으로 결과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치하문을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한자와 한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력 형식을 설정한 대로 한자 변환이 가능하다. 그런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자 바꾸기를 할 때 다행히 불치하문 같은 경우는 네 글자가 다 나와 있지만 반드시 내가 원하는 한자가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나와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바꾸는지 그 경우를 해볼게요.
다정다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했었는데 다 나와 있네. 반포보온 한번 해볼까요? 반포보온 같은 경우는 네 글자가 다 나와 있지 않고 두 글자씩 이렇게 블럭이 변경이 되면서 두 글자씩만 한자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반포 해당 한자를 클릭을 하고 변경을 했어요. 한자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반포를 하게 되면 변환이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한글이 이렇게 목록이 뜨게 됩니다. 새로.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한자를 골라서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연달아서 보은이라는 한자 변환 그 창이 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포를 바꾸고 나서 보은을 다시 블록을 지정을 해서 한자 바꾸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편하신 방법으로 편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수문자와 한자를 넣는 방법을 지금 함께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된다든가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될 때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올해라는 제목에 올해는 이러이러하다 장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 두 줄을 그대로 둔 채 어떤 내용을 아래 추가해서 새로운 문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또는 를 필요에 따라 다시 사용을 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 해당 부분을 블록을 지정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복사하는 방법은 해당 부분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편집 탭에 보면 복사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복사하기 여기를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복사를 했으면 이 밑에 부분에 복사한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복사하기를 선택했던 편집 메뉴를 보시면 붙이기가 있습니다. 붙이기를 누르면 방금 저희가 복사했던 이 내용이 복사가 되어서 붙여넣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기침이 나오네요.
복사를 메뉴에 있는 복사 붙이기로 한번 해봤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블록을 지정을 한 다음에 키보드의 단축키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키보드 맨 아래 컨트롤 키와 알파벳 C를 눌러주는 겁니다. 컨트롤 키와 알파벳 C.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사하기 단축키고요. 컨트롤 F가 붙여넣기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축키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한 내용이 붙여넣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할 기능이고요.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로 암기를 해 두셔도 되고 메뉴에서 키를 기억을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문을 한번 조금 더 적어 볼까요? 페이지 넘어가서 이 페이지로 교재에 지금 전래 동요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끄고비가 됐네. 자, 제가 지금 두꺼봐 계속해서 적고 있는데요. 중간 생략하고 복사할 곳만 지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텍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이 반복이 될 때는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을 해도 되겠지만 해당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한 이 단어나 어떤 그림이나 복사가 되어 있는 개체들은 새로운 개체를 복사하기 전까지는 클립보드라는 것에 기억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두꺼바가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복사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두꺼비가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꺼비를 하지 않고 이런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단어로 새로운 복사를 하게 되면 도전을 해볼까요? 새로운 단어가 있으면 새로운 단어를 복사를 하고 쓰기를 하게 되면 두꺼비가 사라졌죠. 그래서 복사하기 붙여넣기에 사용되는 이 복사는 새로운 내용이 입력되기 전까지
까지 이전의 내용이 기억이 되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글 2010을 공부하고 있고요. 문서 저장하는 방법과 문자 넣는 방법, 한자 바꾸기, 그리고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한 글자 꾸미기까지 공부해 보겠죠. 내용을 하나 조금 입력을 하고 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이라는 내용을 한 3줄 정도 입력을 했는데요. 배웠던 내용을 참고해서 우선 삼강이라는 내용을 한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한자 바꾸기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입력 도우미에서 한자 입력으로 간다고요. 혹은 키보드에 한자 키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나를 선택하셔서 저는 키보드 한자 키로 할게요. 3강, 3강에 해당하는 한자는 두 번째 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글과 한자를 같이 이번엔 써볼 거기 때문에 세 번째 형식으로 하고 를 눌러주세요. 이 내용을 사용해서 글자 색깔과 지체를 보도록 해요. 한강이라는 색을 한번 바꿔. 글자 색은 위에 도구, 서식 도구, 여기에서 글자 색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꽃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다양한 색들이 이렇게 있고, 다른 색 선택하시면 색 팔레트가 나오고, 스펙트럼도 있고, 팔레트가 아무래도 선택하기가 쉽네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색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다른 색을 누르셔서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설정 이렇게 하면 글씨 색이 분홍색으로 바뀌게 볼 수 있어요. 다른 글씨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V 자강은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고요. 설정 아래 글씨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 선택하고 설정. 어렵지 않죠? 다음은 녹색으로 한번 바꿔.
글자의 색을 바꾸는 방법은 하신 것처럼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블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위에 도구 메뉴에서 글자색 메뉴는 이렇게 마우스를 대고 가만히 있으면 글자색이라고 풍선 도움말이 뜹니다. 그 옆에 치솟은 밑줄 그림 진하게 이런 말들이 풍선 도움말이 뜨듯이 글자색 여기를 이용해서 글자색을 바꿀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블럭을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을 하게 되면 글자 모양이라고 나옵니다. 글자 모양. 이 메뉴를 통해서도 글자 편집이 가능한데요. 여기에도 보면 글자색이 있죠. 글자색.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V 자강을 파란색으로 한번 볼까요? 오렌지. 글자색이 바뀌는 모습이 이 보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정을 해볼게요. 파란색이었던 글자색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이번에는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계열. 보라색. 여기 위에서 바꾸셔도 상관없고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글자 모양 메뉴를 통해서 바꾸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습해 보시고 내가 더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 수정하시면 자 그러면 글자색 바꾸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글씨체 바꾸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는 함초롱 바탕 한글 기본 글꼴로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글씨색 바꾸기, 아니, 글씨체 바꾸기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글자 모양에 가면 글꼴에가 글씨체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글씨체를 바꿀 때는 여기보다는 원래 한글 화면에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개별로 클릭을 하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글씨체를 살펴본 다음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취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 도구에서 글꼴을 선택했을 때 아래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굴림체에서 양재 튼체로 가니까 화면이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궁서로 하니까 또 바뀌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글자 모양 상자에 가서 바꿨을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씩 클릭해서 볼 수는 있지만 이곳은 바로바로 이렇게 변경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훈민정음체 글씨체를 바꿔봤고요.
우리 복사하기 배웠으니까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쓰기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글자 모양에 가서 글씨체를 바꿔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는 대로 글씨체가 바로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클릭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저는 양지의 난초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글꼴로 바꾸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도구에 나와 있는 이 메뉴들 아직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전히 복사하기 클립보드에 기억이 되어 있겠죠. 붙이기를 그대로 한번 눌러 똑같은 삼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붙이기를 했고 이 위에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글씨색을 검정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리고 글씨체도 불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거예요. 삼강이라는 단어를 낱말을 여기 보시면 진하게 기울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하게를 누르고 기울여 볼게요. 조금 더 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글씨 크기를 좀 볼까요? 글씨 크기는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선택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조그마한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쪽 화살표는 글씨 크기를 키우는 거 그리고 아래쪽 화살표는 줄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혹은 여기에 직접 30포인트 입력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일단 쉽게 알아보시라고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드렸는데 기울이기 전 기울임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진하게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보입니다. 진하게와 기울임은 사용하는 정도가 그렇고요. 이번에는 밑줄입니다. 글자 밑에 우리가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밑줄을 넣을 때 보여지는 점선이나 실선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밑줄 네, 다른 컬러로 분이 쉽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밑줄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실선을 선택을 했고 밑줄 색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삼강이라는 낱말에 빨간색 밑줄이 생겼고요. 기울임 그 다음에 진하게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일단 적용을 해 볼게요. 진하게. 조금 더 굵어졌죠? 볼까요? 연해졌어요. 진하게 처리하고 기울이고 전체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색깔 파란색. 글씨체도 바꿔볼게요. 익숙하지 않은 글씨체이고 다소 낯선 이름의 글씨체가 있더라도 다양하게 적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재 블록체 한번 해볼게요. 외곽선이 있는 모양의 글자죠. 양재 블록체 해봤고 진하게 기울기 했으니까 한 줄만 글씨체를 바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반복해 볼까? 자체를 바꾸고 한번 바꿔볼까요? 네? 얘는 기울임을 적용을 하지 않을게요. 얘를 바꿔.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을 한 다음에 글자에 관한 간단한 편집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글자 꾸미기를 함께 볼 거고요. 또 문단 모양과 설정하기, 편집하기, 그리고 그림도 넣어보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꽤나 긴 시간이었는데요.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두 번째 강의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